톱7을 둘러싼 전쟁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현역 가왕 3. 그 잔혹한 이름의 11회 예고 영상이 공개된 순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팬카페, 댓글창은 말 그대로 들끓기 시작했죠. 단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시즌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장면들이 압축돼 있었습니다. 단 7명만이 살아남아 결승으로 향한다는 MC 신동엽의 선언, 그리고 그 좁디 좁은 문턱 앞에서 서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세 사람. 파격적인 의상으로 도마 위에 오른 막내 빈에서, 스마일맨의 일침에 무너져 내린 신동 이수연, 그리고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 흔들린 우승 후보 홍지윤까지. 그 가운데 가장 거칠게 맞부딪힌 장면은 바로 톱7을 놓고 정면 충돌한 윤명선과 심사위원단, 그리고 이어진 이수연의 눈물이었습니다. 11회 예고 영상의 53초 지점. 어두운 무대 위에 조명이 탁 켜지자 시청자들은 한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만 무대에 서던 소녀가 형광 주황색 멜빵 바지에 스냅백을 눌러쓴 채 거침없이 중앙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바로 빈에서였습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라고는 믿기 힘든 마치 록 페스티벌을 방불케 하는 강렬한 스테이지. 관객석의 표정은 둘로 갈렸습니다. 환호하며 박수를 치는 이들, 그리고 당황해서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들. 그러나 진짜 폭풍의 중심은 관객석이 아닌 심사위원석이었습니다. 녹화 현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빈에서의 무대가 끝난 직후 심사위원석은 순식간에 싸늘한 긴장감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일부 심사위원은 마이크를 잡고 결승 바로 앞 회차에서 이런 의상은 너무 장난스럽다, 정통 트로트의 무게감을 완전히 벗어난 가벼운 퍼포먼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빈에서의 형광 멜빵은 도전이 아니라 선 넘은 선택으로 규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평가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수표로 이어지는 냉정하고도 무서운 판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윤명선 마스터였습니다. 예고 영상 속 짧게 잡힌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에는 말 그대로 분노와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현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좀 보십시오. 빈에서 양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심사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의 시선, 기성세대의 기준, 정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성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명선의 발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층 더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런 돋보이는 스타성과 재능을 가진 빈에서가 단지 의상이나 나이 때문에 저평가되어 톱7에 들지 못한다면 저는 이 경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은 그야말로 전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순간 그저 무대 평가에 머물러 있던 논쟁은 단번에 프로그램의 공정성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일부 심사위원의 얼굴은 굳어졌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는 미묘하게 웃음을 지으며 눈을 피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윤명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빈에서라는 이름의 원석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끝까지 하겠다는 듯 마이크를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어떤 의상이 맞냐 틀리냐라는 표면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톱7을 앞두고 벌어진 이 충돌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세대 간의 충돌이자 철학의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은 트로트는 품격과 정통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복사본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감성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겨우 10대의 소녀가 서 있습니다.
형광 멜빵을 입고 모든 시선과 비난, 그리고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름. 빈에서. 그러나 톱치를 둘러싼 진짜 잔혹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빈에서가 의상 논란으로 시끄러운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신동 이수연에게는 더 가혹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고 영상에서 짧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 무대가 끝난 뒤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 스튜디오에서 이수연이 고개를 푹 떨군 채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에는 단 한 줄 스마일맨의 일침, 평소 누구보다 따뜻하고 유쾌하게 참가자들을 다독이던 박현빈 마스터가 이수연에게만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녹화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에 따르면 그날의 박현빈은 우리가 알던 스마일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수연의 무대가 끝나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수연 양, 언제까지 어리니까 귀엽다는 시선으로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첫 문장부터 공기를 가르며 날아든 칼날 같은 질문. 스튜디오의 웅성거림이 순간적으로 멎었습니다. 박현빈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며 우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오늘 무대는 음정도 불안했고 무엇보다 프로다운 절제미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오늘 수연 양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스튜디오 전체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꼭 안아주고 싶은 조카 같은 참가자로 불리던 이수연에게 너무도 차가운 현실이 한꺼번에 던져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수연은 매 라운드마다 너무 많이 주목받는 신동, 팬덤의 기대가 집중된 참가자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진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박현빈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든든한 어른, 어쩌면 마음속 의지처에 가까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전 국민 앞에서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아마추어 높은 점수는 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고 영상 속 이수연의 눈물은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무대 위에서는 끝까지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살짝 돌리며 어떻게든 표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잡아낸 것은 떨리는 어깨와 붉어진 눈가, 그리고 결국 흘러내리고 많은 눈물 한 줄기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혹평이 서러워서 흘린 눈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그 눈물은 기대에 대한 무게였습니다. 신동이라는 타이틀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한다는 무서운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의 음정 실수, 한 번의 감정 과잉만으로도 역시 아직 어리다, 거품이었다는 말이 쏟아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경연 무대입니다. 둘째, 그 눈물은 배신감과 성장통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언제나 웃으며 자신을 응원해 줄 것만 같던 어른이 돌연 차가운 현실을 들이밀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이제 진짜 가수로 평가받고 있구나. 그 순간의 충격이 바로 눈물로 흘러나온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현빈의 일침은 단지 이수연을 향한 독설이었을까요? 아니면 톱7이라는 잔혹한 문 앞에서 그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을 일부러 더 높게 세워준 것이었을까요? 경연은 잔인합니다. 단 7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탈락이라는 이름의 결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의 상처를 이겨내고 언젠가 그때 그 말 덕분에 내가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그 상처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무대에서 영영 떠날지도 모릅니다. 박현빈의 선택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소녀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가는 진짜 의미는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상징도 단순한 서러움의 표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귀엽다, 잘한다고 말해줄 때는 결코 흘릴 수 없는 눈물. 비로소 진짜 경쟁의 세계에 들어섰음을, 더 이상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냉정한 무대 위에서 홀로 서야 하는 가수임을 깨달은 순간 터져나온 성장의 눈물. 그 눈물 한 줄기가 마르는 순간 이수연은 더 이상 이전의 이수연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톱7을 둘러싼 이 잔혹한 드라마는 빈에서와 이수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고편 속 붉은 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홍지윤의 모습 역시 이번 회차가 얼마나 피로 얼룩진 승부가 될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라는 이름, 트로트 밥집 출신이라는 상징성, 누구보다 치열했던 연습과 스케줄. 그러나 단 한 번의 삑사리는 그 모든 것을 흔들어버릴 만큼 치명적인 흠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홍지윤답지 않았다. 결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같다. 이 말 또한 홍지윤에게는 깊은 흉터로 남았을 것입니다. 결국 11회는 이 세 사람의 운명을 동시에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회차입니다. 형광 멜빵으로 과거를 박차고 나온 빈에서 스마일맨의 일침 앞에서 무너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수연,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무너짐 뒤에서 더 치열한 부활을 꿈꾸는 홍지윤. 이들을 둘러싼 심사위원들의 한마디, 한 표, 한 줄의 평가가 톱7의 명단을 결정짓게 됩니다. 윤명선 vs 심사위원단의 정면 충돌은 어쩌면 단순히 한 참가자를 두고 벌어진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는 과거를 지키려 하고 누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 할 때 그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공정성이라는 기준입니다. 윤명선이 기경연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고까지 말한 이유는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이들이 바로 무대 위의 참가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박현빈의 날카로운 일침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이수연의 눈물. 그 눈물은 시간이 흐른 뒤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그 한 번의 혹평이 한 소녀의 꿈을 부쉈는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그 답은 아직 방송이 공개되지 않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잔혹한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 눈물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상처와 성장, 그리고 언젠가 다시 웃으며 무대에 서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까지 모두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톱7을 놓고 정면 충돌한 윤명선과 심사위원단,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린 이수연의 눈물. 이 두 장면은 아마도 현역 가왕 3회 전체 서사를 상징하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본방송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과연 누구의 이름이 톱 7명단에 올라 있을지, 그리고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이수연의 눈물과 빈에서의 도전. 홍지윤의 실수는 어떤 의미로 다시 다가올지, 시청자들의 심장은 이미 결승전만큼이나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